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네, 레이브 모터스 박 사장입니다. 오늘 하는 BMW 52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가형 중형 세단이 중형 세단의 표준인 여기서 2000cc 저가형을 누가 내놨었지? 벤츠 E200. E200 그게 많이 팔렸지. 많이 팔렸죠. 막 1년에 막 6,000대씩 팔리고 네. 막 엄청 팔린 것 그리고 같은데. 작년에 음. 아마 재작년 말인가? 음. 작년 초에 그 엔진이 단종되면서 할인을 대폭 할인해서 또 많이 팔았죠 그때. 그래서 이제 BMW가 그걸 잡고자 네. 우리나라에 급히 네. 520을 투입을 했는데 네. BMW는 특이하게 엔진을 똑바로 안 놔, 그지? 네, 약간 기울여놔. 네. 살짝 틀어놓는단 말이야. 네. 15도 정도. 이게 뭐 각도는 정확히 모르겠어 내가. 내 것도 약간 휘긴 한 했는데. 15도 정도 된 거. 그지, 같은데. 그지. 그죠. 왜 이렇게 BMW는? 요거는 진동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해요. 고유의 진동을 좀 네. 상쇄시키면서 가려고. 네, 근데 이게 말이야. 엔진 피스톤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 안쪽이 더 달아? 이 정도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다. 네. 사람들이 뭐 N20의 개량이다 뭐라는데 정확한 코드 네임이 B48 엔진. B48 엔진.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벤츠하고의 비교도 궁금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먼저 팔았던 530 네. 엔진은 같을 거잖아. 그 블록은 같다고 봐야죠. 헤드도 같고 그 다음에 보어 스트로크도 거의 똑같을 거고. 같아요. 그걸 다르게 세팅하면은 생산 단가가 안 맞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엔진이 생긴 그 엔진을 디튠을 했을까? BMW에서 이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을 업그레이드 했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엔진을 만들고 그걸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 사장은 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네. 이 엔진이 더 좋을 거야. 제가 볼 때도 저는 이제 재원으로도 보고 음, 저도 한두 번 타봤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520 요 엔진의 필링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 네. 왜냐면 제조사에서 먼저 개발한 엔진이 훨씬 더 데이터 값이 많잖아. 그쵸. 거기서 이제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네. 530이라고 하면 네. 이 엔진이 더 좋은데, 자, 그러면 이 전의 엔진인 N20에 비해서 네. 이 엔진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극찬을 받더라고. 네. 엔진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엔진이 좋다고 하고, 제조사에서 먼저 했으면 530 대비 뭐가 이렇게 다른지 좀 박 사장이 간략하게 좀 짧게 오늘 좀 빨리빨리 해야 돼. 네. 우선 530 대비해서는 음. 얘는 압축비 자체가 11대 1로 더 높아요. 마력이 더 낮은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터보의 의존도가 적고 그다음에 저 RPM에서의 토크도 좋고 토크 밴드 자체가 실용 구간인 이제 더 아래쪽 낮은 RPM 부터. 일반적으로는 고 RPM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세단이. 그러니까 더 낮은 RPM 쪽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5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보어와 스트로크 그리고 다 엔진도 같은데요. 그 압축비가 10.4대 1. 그럼 거의 한 1 정도 차이가 나네. 네. 얼추. 꽤 차이 나네, 네. 압축비가. 그러니까 압축비를 낮추고 어. 그 터보의 컴프레셔 용량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마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전형적인 뻥마력 아니야? 그냥 마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죠. 방법이죠. 네. 가장 쉬운 방법. 네. 체정량을 늘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공기를 사정없이 때려 넣겠다는 네.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 그 공실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구간이 밑에 쪽에 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음. 위쪽에 더 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더 큰 터빈이랑 그다음에 압축비를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용 구간에 있어서는 이 엔진이 훨씬 더 NA에 가깝고 더 필링이 좋을 거예요. 맥스 마력 구간도 얘가 조금 더 오히려 높아요. 뭐야 마력 수치는 낮지만. 그럼 그러니까 내가 얘가 지금 지속력에 대한 건 끈기가 더 있는 편인 거죠 오히려. 그럼 내가 어제 박 사장한테 밤에 전화해서 얘기했던 네. 야, 웅기야, 나는 왜 이 차 엔진이 530보다 더 좋지? 네. 맞는 말이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으로 보고 실제 달리기 난 재원 안 받잖아. 네,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어. 뭐 달리기에서 조금 더 530이 앞서면 당연히 뭐 일부에서는 530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 일상 주행 뭐 신호대기에다 출발할 때도 있고 골목길을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조건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나고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엔진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무조건 네. 힘이 세야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네. 힘센 엔진 필요 없잖아. 네, 맞아요. 무슨 뭐 맨날 드래그 시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이유가. 세단에 맞게 음. 세단으로 치면은 이 엔진이 훨씬 더 음. 실용 구간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단에는 더 어울리는 엔진으로 생각이 돼요. 파워블로거들이 쓴 글이나 어떤 자료 기사에 난 거 보니까 보호가 이전에 N20보다 보호가 좀 좁아졌대. 네.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면 피스톤이 있을 때 피스톤의 원지름, 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여 압축, 폭파, 배기 이렇게 움직이는 이 길이를 스트로크. 네. 근데 이전 N20에 비해서 B48로 오면서 보호를 살짝 줄이고 네. 그래봤자 실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수치인데 네. 살짝 줄이고 스트로크를 살짝 늘렸대.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보호를 줄이면 네. 엔진 크기를 짧게 만들 수 있대.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그건 아주 많이 줄였을 때고. 그치. 이렇게 1mm 줄이면 엔진이 네, 아마 똑같지. 제가 알기로 1에서 2m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스트로크 늘어나면 엔진 길이가 조심은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보호가 준다고 엔진이 작아지는 건 아니야. 예, 그치? 완전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전체 블록은 어차피 똑같이 쓰니까. 네. 자, 슈바 마운트가 여기 있어. 네. 이쪽에 있고. 자, 엔진의 끝이 여기잖아. 네. 어떻게 쇼바 쪽하고 엔진 끝판이 똑같아. 네, 굉장히 이거 들어가 완전히 있어요. 그냥 안에다 쑤셔버린 거야, 네. 그냥.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얘는. 네, BM이 잘하잖아요. 이거 잘해. 네. 자, 그리고 조금 내가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얘가 나는 너무 부실해 보이는 거지. 네. 이 사이드가. 얘가, 쇼바 마운트 쪽하고 여기하고도 별로 그렇게 튼튼하게 안 됐고, 이거 뽕뽕 뚫렸어, 다. 네. 얘는 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수행을 안 해? 그렇진 않죠. 하지만 여기를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 이쪽이 이렇게만 연결돼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만 뜯으면 기역자 형태로 해서 약간 대각 형태로 떨어져요. 기역자 형태로, 대각 형태로. 아. 그러니까 이쪽 지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뜯어보면요. 휀더를 뜯어보면. 근데 그렇게 기역자로 내려도 네. 여기 연결 부위 되게 부실하잖아. 그리고 되게 철판이 얇아 지금. 우리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거 거의 뭐 모닝보다도 얇아 옆에 이런 데가. 맞아요. 근데 얇고. 어떻게 보면 노 사장님이 본 게 맞아요. 이 뭐가? 앞쪽 좀 부실해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의존도가 낮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보기 아니 우리가 지금 감성 테스트는 안 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짬밥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잖아. 딱 보면 대충 그래도 통밥이 나오잖아. 네. 좀 얇아 보이는 거지. 여기 연결 부위도 그렇고 물론 중형차인데. 이쪽은 이제 기역자로 된 프레임으로 버틸 수도 있는데 BMW의 보통 엔진 레이아웃 구조상 보면은 지금 하우스 안쪽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위쪽 여기 위쪽으로 버티는 힘을 강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쪽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쪽도 그 하우스가 버티고 있고 여기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잘 밀려도 얘가 막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어차피 여기서 그냥. 맞아요. 근데 만약에 충격 에너지를 받을 때 네, 넓게 버티는 것보다 좁게 설계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지가 버티는 힘이 더 네. 세질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가운데로 응집되는 그런 응집력이 생기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응집되면 네, 전면으로 빵 치고 들어올 땐 좋잖아. 이게 좁은 데서 버티기가 네. 좋죠.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 이렇게 버티는 게 좋잖아. 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그건 좋다 쳐. 그럼 뭐 15% 옵셋으로 계속 이쪽으로 까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이쪽으로 충돌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 그 차체가 이제 비껴지게끔 설계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그냥 가면 그냥 그대로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체가 비틀리면서 차체에 이제 에너지가 요새 볼보가 밀리잖아요, 그거 갖고 옆으로. 선전하더니 현대도 신형 소나타 만들면서 지네도 비껴가게 한다고. 네. 그러면서 뭐 대단한 기술 들어. 남들은 옛날부터 한 거네. 네. 그러니까 비껴 까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비껴지게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난칠 때 애들 머리 이렇게 비껴가기로 까잖아요. 그러면 아프지 않으면서 데미지는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게 만약에 그대로 맞으면 아픈 거잖아 원래. 충격 들어오면 비껴가는 걸로. 그러니까 볼보가 그거 엄청 자랑하더만. 그러니까 차체가 부딪히면 비껴서 차체가 옆으로 틀어지게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그렇고 이제 돌면은 더 큰 사고가 나니까 안 돌게 하는 것도 기술이더만. 네. 그냥 비키고 이렇게 나가게. 네, 맞아요. 아 그런 거구나. 역시 BM이야. 또 과거 차들은 뒤로 튕기잖아요. 그치? 받으면 그대로 받고. 근데 요즘 차들은 옆으로 돌게끔 설계를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가 원래 배터리 자리잖아. 네. 근데 엔진을 이렇게 밀었는데 네. 이렇게 밀었는데 요새 벤츠나 다 박사장이 그랬잖아. 요새 차들은 다 그냥 배터리 앞으로 또 갖고 오는 추세라고. 네, 반반인데. 근데 배터리 없어. 네. 그럼 얘는 차 만들 때 그냥 무게중심이 얘네는 무게중심 안 하면 죽나 봐. 그러니까 그 코너링이랑 그 무게 중심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타협이 없어. 타협이 없어요, 진짜. 아니 BMW 얘네들은 네.
참 대단해. 그런 생각은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야, 여기에 이 리프트 쇼버가 있잖아. 네. 요 밑에도 쇼버가 또 있다? 저거는 어. 그 사람 어. 부딪혔을 때 상해 방지용으로 리프팅 되는 거예요. 아, 본넷 들어주는 네, 거? 뒤가 유리에다가 박지 말라고? 네. 아, 저가형 모델인데 또 필요한 건 다 있네? 그러게요. 이게 희한하게 더 고가형 모델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 저가형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걸 알 이 수가 저가형 사는 사람들이 운전을 좀 잘 못하니까 사람을 칠까봐 일부러 달아놨나? 모르겠어. 저런 게 있네. 아, 근데 요 앞에 요거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이게 잘 돼 있어. 여기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에 알루미늄이 많은가 봐. 여기 써 있어. 프레임이 알루미늄 구조로 돼 있으니까 BMW에서 교육을 위한 테크니션의 작업을 받아야 된다고 써 있어. 네, 이게 아마 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지 교정이 필요한지 또 교정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의하라는 문구 같아요. 사실 마지막으로 옆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옛날에는 말이야 180마력짜리 차를 타면 네, 물론 옛날에는 높은 마력이었지만 네, 잘 나갔는데 요즘에 180마력짜리 차를 타면 네. 옛날보다 월등히 잘 나가. 그렇다고 옛날 마력이 완전 뻥마력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왜 요즘 차에 180마력을 타면 무게도 큰 차이 안 나거든. 한 네. 30kg, 70kg 차이 나는데 왜 요즘 180마력 차는 옛날보다 더 잘 나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엔진 쪽에서 보면은 음. 이제 풀리 같은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됐잖아요. 풀리? 예, 그러니까 워터 펌프를 돌리든 아니면 발전기를 돌리든 에어컨 펌프를 돌리든 여러 가지 풀리를 돌려야 되거든요. 엔진에 있어서 워터 펌프도 전자식으로 가고 파워 펌프 이런 부분도 다 전동식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돌려야 되는 힘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엔진이 자체 고유의 마력을 그대로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력원으로 갈 때 보면 트랜스미션에서도 예전에 뭐 효율은 계속 90%대였지만 지금은 99.6%이 정도 거의 100%에 가깝게 동력 손실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샤프트라든가 기어박스에서도 경량화나 아니면 회전 질량 같은 걸 개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만 따지면은 그럴싸하네. 예,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손실이 많았다는 손실 거네. 마력으로 치면은 보통 후륜은 15%에서 20%를 뺐거든요. 아, 실제 실측 마력에서. 측에서. 그럼 200마력이니까 40마력 빠지면 160마력이 예, 맞아요. 실측이 하면은 그 정도 나오고 사륜 같은 경우에 30%를 뺐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걸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5% 이상은 더 당겨졌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큰 거죠. 그러면 운전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거네. 느껴질 수 있어요. 감성 마력을 한 10, 15마력이 예. 고스란히 살아난 거니까. 맞아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가장 눈에 일단 확 들어오는 건 저가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휠하우스를 다 감싸고 여기다 흡음재 비슷하고 돌 튀기면 안 되는 네, 주요 부위에다가. 주요 부위. 이쪽으로 돌이 많이 튀나 봐. 네. 여기로 바람이 빠지면 네. 뭐가 좋아? 휠하우스 안에 바람이 찼을 때 어떤 네. 웅웅거림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보다 직진 안전성에 조금 도움이 돼요. 아, 일로 빠지면 네. 사이드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꼴랑 180마력인데 굳이 뭐 똑바로 얼마나 가려고? 그래도 막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막아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생략이 안 됐어.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구멍이 뽕 뚫렸더라고. 네.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아이로 하는 거고. 네. 요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BMW 전매 특허. 원피. 원피. 네. 옛날에 BMW는 원피 갖고도 2P, 4P 다 잡았어. 네, M3까지도 잡고. M3까지 M5도 다 잡고. 원피 다 했잖아. 네, 맞아요. BMW는 원피 스톤으로 브레이크를 잘 만들어. 네. 그리고 이 벨 하우징도 상당히 좋아. 네. 뭔가 냉각이 잘 될 것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조금 더 경량화 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디스크 자체는 좀 저렴한 편인데 이런 부분은 벨 하우징이 좋아. 네, 벨 하우징 항상 좋아요. 좋고 작아. 네. 얘네는 이걸 크게 안 만들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게를 줄이려는 의지가 이렇게 보여. 네. 보면. 자, 그리고 벽면은 내가 아까 이제 이쪽 사이드가 너무 재질이 약한 거 아니냐. 네. 너무 좀 부실해 보인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게 인사이드 패널부터 해서 네. 휠하우스 안쪽에는 설계가 잘 돼 잘 돼 있어. 있어요. 튼튼하게. 네. 구조 되게 잘 돼 있고 아연도금 간판에 실링, 본딩, 네. 덕지덕지 그냥 얘는 뭐 데일밴드 발라놓은 게 아니고 네. 압박 군대를 그냥 신신파스. 신신파스를 사정없이 발라놨어. 네.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 잘 돼 있고요. 여기도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서브 프레임 무진장 잘 돼 있고 네. 암들하고. 근데 내가 또 내가 좋아하는 BMW가 네.
전에 우리 엠퍼 같은 거 할 때 뭐 내 거보다 두꺼운 게 들어갔잖아, 네. 댐퍼가. 나는 사실 이 차를 운전하면서 댐퍼가 약간 좀 두꺼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네. 근데 그렇다고 딱딱하진 않은데 네. 기가 막히게 쫀득한 느낌을 주면서 네. 노면 홀딩 능력이 되게 좋단 말이지. 네. 그러면 얇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두꺼우면 절대 그 느낌은 아닌데 결코 얇다고 느껴지진 않았어. 근데 그게- 보기에는 그렇게 이 윗부분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보면은요. 이 마법의 승차감은 네. 뭘까? 그러니까 여러 차종으로 봤을 때 두꺼운 건 아닌데 음. 이 차에서 봤을 때는 조금 두껍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음, 하체 구성이 이제 BMW가 대부분 차량들이 그래요. 하체 구성에서 현가 질량을 낮추려는 그 가벼움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서스펜션 자체를. 그러니까 서스펜션 자체가 가벼우니까 쇼크를 상대적으로 더 두껍거나 스프링을 더 두껍지 않게 써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다른 차들의 여기 무게보다 얘가 가볍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가볍게 설계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알루미늄으로 어.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벼우니까. 네. 이게 가벼우면 얘가 굳이 두껍지 않아도 네. 두꺼운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네. 네. 얇으니까. 네, 가장 큰 생각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쇼크는 이제 차체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 개념도 있어요. 그거는 범프인 상황인 거고 범프. 리범프 같은 경우에는 현가 질량이 낮아야 바로바로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네, 리범프라는 거는 실제로 하중을 안 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지. 차체. 어. 그리고 반대로 밀어내는 구간이. 그러면 얘 무게를 고스란히 이제 댐퍼 스프링이 다 떠안고 등거를 미는 거잖아.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벼운 걸 하면 훨씬 밀기가 오늘 또한 주엇 같은 설명이 또 나왔어요, 우리 네. 박 사장. 야, 요새 많이 컸어, 박 사장. 옛날에 모기였는데. 맞아요. 저 거만한 얼굴 저거 어떻게 저거? 왜 이렇게 주옥 같은 설명을 해줘 사람들한테. 사람들 너무 좋아하겠네. 얘네는 차 만들 때 무게 배분, 네. 무게 중심, 저중심, 네. 현가 질량, 이런 댐퍼 이런 거에 목숨 거나 봐. 얘네는 그러니까 불나는 것만 잡으면 참 괜찮은 회사야. 그러니까 디젤만 안 만들면 돼요. 아 디젤만. 이런 차를 좋게 만들고 맨날 불나갖고 그 이미지가 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를 잘만. 노 사장이 옛날부터 BMW를 칭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지? 네. 얘네들이 설계할 때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 뒷바퀴 뭐지? 두껍네. 네. 재질이 좋아. 잘 확실히 럭셔리 모델답게 승차감을 위해서 네. 도톰하니. 그리고 이 차는 본딩이나 실링이 이렇게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도배를 했네, 도배. 진짜 도배했네. 도배사를 불러다가 미장했네, 미장. 미장을 해버렸어, 완전히 다. 어디에 뭔가 이렇게 부식되는 게 싫었나 봐, 그지? 네. 그냥 압박붕대로 미이라 감듯이 그냥 사정없이 전체를 다 그냥 다 발라놔서 좋아. 이런 거 좋고. 자, 그리고 다른 이런 미들 세단에 비해서 좀 크죠? 그죠? 디스크가 되게 커. 네. 뒷바퀴의 영향력이, 뒷브레이크의 영향력이 꽤 큰가벼? 왜 그러지? 이거는 보면은 음. 이 차가 아까도 엔진 레이아웃이 휠 하우스 저기 뭐야 안쪽으로 쇼 들어왔잖아. 마운트 안쪽으로 배치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프론트 미드십에 약간 근접한 음. 세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게 배분이 다른 이제 후륜 세단에 비해서 가운데로 잘 이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몰린 거죠. 그러니까 무게 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 배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앞쪽에 쏠림이 덜하기 때문에 뒤쪽에 더 큰 걸 넣은 거예요. 뒤쪽 브레이크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네. 뒤쪽에도 영향력이 많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런 차들은 그 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확 꼬꾸라지는 게 덜하지. 그렇죠. 뒤도 많이 쫙 잡아주고. 깔아앉으면서 잡히는 네. 거지. 뒤에서 세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킹 했을 때 코너를 들어갈 때 느낌이 좋은 거지. 네. 좀 이렇게 전투적인 이 역량이 좀 맞아요. 세지는 거고. 노즈 다이브라 그래서 앞이 다운되면서 들어가면 뒤가 흘러버릴 가능성이 흘기도 하고 높은데 앞에가 쭉 언더로 미끄러지긴 미끄러지잖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신감 뽐뿌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감성이 그냥 그냥 20km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야. 코너 접근할 때. 요거 칭찬. 여기도 벨 잘 돼 있고, 그지? 네. 자, 그리고 뒤에 쇼바는 또 나는 얇아 보여. 너무 얇으면 근데 역시나 이게 가볍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박 사장이 큰 실수를 내가 집어냈어. 어떤 거?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네. 근데 스틸이 많아, 암들이. 이 암이 이렇게 스틸이 덕지덕지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금 현가 질량을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박 사장이 큰 실수를 한 게 아닐까. 이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좀 싸움 나요. 왜? 싸움 나니까 저기 아래 내려가서
아 여기서는 네, 밑으로 따라오시죠. 너 몰라갖고 또 지금 자료 찾으러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밑으로 좀 따라오세요. 밑에 가서 얘기해야 돼? 네, 근데 오늘 좀 많이 봤어요 뒤에를. 뭘 많이 봐? 아까 한 3분도 안 봤잖아. 좀 봤어요. 아 봤어? 네, 뜯으면서. 제가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아 결론이 네, 나왔어? 네. 자 그럼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체에 와서 참 복잡하고 일반인 시선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네. 진짜 참 경이롭다. 네,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끝까지. 일단은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 시작해서 네. 이렇게 삼각 구도로 메인을 잡고 여기서 보통 여기쯤에 끝나거나 보통 우리 전륜태들이 이 앞으로 안 가 아예. 네. 여기서 끝이야. 네. 그리고 걔네들은 엔진이 여기에 있어. 내가 그래서 항상 아니 어떻게 서브 프레임 위에도 아니고 앞에다가 엔진을 장착하냐. 근데 얘는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두껍고 가볍고 진동 흡수가 잘 되는 알루미늄 합금을 여기까지 우렁차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도 굉장히 두껍고 좋은 소재로 여기까지 왔어. 네. 여기까지만 와도 돼. 근데 근데 여기서 다시 원 쿠션, 정면 충돌해서 원 쿠션을 먹어주는 보강재를 넣은 다음에 이 앞으로 또 나갔어. 네. 그러니까 얘는 서브 프레임이 범퍼 끝단이. 끝단에서부터 운전석 밑에까지 다 있는 거야.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서브 프레임의 메인 축이 여긴 것 같은데 여기에 엔진이 걸쳐져만 있어도 되게 좋은데 들어가 있어요. 얘는 거기서부터. 엔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야.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미션이 여기서부터 저기 차 한 여기까지 왔나 봐 미션이. 네. 운전석 여기 5분에 뒤까지. 한 2지점까지 들어. 5분에 그러니까 3. 제일 무거운 게 아까 박 사장이 말한 대로 네. 프런트 미드십인 거야. 거의. 제일 무거운 엔진 미션이 그냥 다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 네. 이러니 핸들링 특성이 좋을 수밖에 엄청 없지. 좋죠. 엄청 좋지. 네. 그리고 이 피봇의 위치는 약간 승차감 세팅? 네, 승차감 세팅이고 음. 텐션 스트럭은 그때 봐왔던 것보다 길게 안 뻗었잖아요. 좀 얇고 뭐 네. 좀 부실해 보여. 텐션 스트럿이. 그거는 왜 그러냐? 어. WC 본이잖아요. 이게 맥퍼슨이 아니라 그치 그치. 그 위에서 잡아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작게 하고 그다음에 텐션 스트럿도 길게 안 뺀 거예요. 그러면 엔진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M4에 엄청난 성능을 내는 차에 지금 네. 맥퍼슨. 맥퍼슨을 쓴단 말이야. 네. 근데 사실은 원래 WC 본이 더 좋은 거잖아. 네.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좋은데. 궁극적으로 좋은 WC 본을 이렇게 5시리즈에다 이게 지금 위에 하나 있고 여기 있어서 네. 더블 위시본. 네. 새 앞가슴뼈 같이 생긴 위시본이 두 개라서 더블 위시본인데 아니 그런 M4 같은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는 차에 일반적으로 전륜차나 저가형 차량에 많이 쓰는 맥퍼슨을 넣고 네. 이런 저가형 엔트리 모델에 WC 본을 넣는단 말이야? WC 본으로 세팅 값을 잡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개가 잡아주니까 네. 위아래. 기본적으로 좋은 형태를 가진 거니까.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해도 어. 웬만한 맥퍼슨보다는 좋은 성능이 그치.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어. 원가도 많이 들고요. 어. 근데 그때 M4 같은 경우에 맥퍼슨으로 잡았는데 어. BMW는 맥퍼슨으로도 그 환상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원래 코너링이나 별명이 맥퍼슨으로 120%의 세팅 값을 뽑아내는 회사가 BM이니까. 서스펜션 느낌도 좋게 어, 만들어내고. 어, 그러니까 BMW로서는 음. 그 세팅을 찾고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맥퍼슨이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더 쉬운 방법으로 간 거예요. 일반 회사한테는 WC 본이 어려운 건데 네. 얘네한테는 WC 본이 더 쉬운 더 거네. 쉬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맥퍼슨을 하게 되면 얘보다 구조가 간단한데도 고성능을 내고 좋은 세팅 값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비싼 소재와 비싼 더 두꺼운 그쵸. 텐션 스트럿에 연구도 더 많이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 거면 얘한테는 그냥 해요. 네. WC 본을 넣어서 일반 차처럼 똑같이 잡겠다. 네. 얘는 더군다나 후륜이니까 전륜의 깔끔한 어떤 핸들링 느낌이 나오려면 더더구나 스틸을 쓰면 안 되겠지? 깔끔하게 그냥 가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륜은 아예 싹 다 아예 그냥 다 알루미늄으로 그냥. 알루미늄 광장이야. 네. 알루미늄 광장.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원래 이렇게 브레이크 피스톤이 이렇게 커? 네. 이거 무슨 저기 대전 체질에 왜 이렇게 큰 게 돼 있어? 하나라서? 네, 하나라서 그런데 대구경 예전부터 대구경 원피를 쓴다고 하는데 BMW는 BMW는. 근데도 보통 원피스톤 하면은 좀 안 잡히다 확 잡히고 이런 특성들이 안 좋으니까 원피스톤을 피하고 이제 2P, 4P를 쓰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톤을 쓰면서도 그 특성이 아주 그냥 수직적으로 일정해요. 비례 곡선으로 쫙 네,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구나. 그런 이제 실린더 압력이라든가
그런 페달의 깊이에 따른 세팅 자체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BMW가 이렇게 엔진을 새로 배치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엔진을 잡는 이게 딱 대칭 네, 구조의 정비를 해야죠. 정비례하는 이 그 엔진 마운트 설계가 네. 특유의 그 엔진의 회전 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른 회사랑은 얘네가 잡는 게 약간 다르잖아. 네, 그리고 그 보면은 엔진이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 그것도 그 힘을 받을 때 토크가 돌 때 살짝. 살짝 살짝 움직여지는 게 움직여. 그런 이유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얘네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쉐어 드라이빙 네. 이런 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차를 만드는 거야. 네. 우리한테 스포츠가 없는 건 그냥 죽음을 달라. 네. 우리는 차가 좀 불이 날지언정 스포츠하면 포기할 수 없다. 버닝이죠, 뭐 버닝. 버닝썬이야? 얘네가? 그런 거 좋고. 배합이 관련돼서 네. 쭉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역시나 플랩이 있겠지. 있을 겁니다. 얘는 네, NL부터 쓰기 때문에 어. 예전에 239, 236부터 막 얘네는 그러니까 배합 라인을 딱히 벤츠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짜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예, 맞아 짜질 않고요. 그냥 마지막에 조절하는 거. 마지막에 그냥 플랩 하나 달아갖고 열고 닫고 해갖고 다 네. 맞춰버리겠다. 네.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 또한 미이라처럼 압박 분대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라놨는데 왜 저렇게 바르는 거야? 강성인 부분도 있고요, 저게. 아 저게 강성에 도움도 네, 줘? 도움 돼요. 어. 접합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저거를 이제 용접이나 어. 아니면 그 볼팅으로 하면 어. 무게라던가 어.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 근데 본딩을 하면 같은 인장을 견디면서도 가벼울 수 있고 그다음에 부식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게 바디 강성 전체적인 차체의 어떤 접합을 더 세게 해주고 비틀림 강성에도 미묘하게나마 미묘하게 영향을 준다는 좋아요. 거네. 네. 근데 저거 무겁지? 저 무거워요, 소재가 무거워요. 바르면 바를수록 무거운 네, 거지 그래서 저것도. 레이싱카를 만들 때 저것부터 떼어내잖아요. 아. 저걸 떼면 수십 킬로가 빠져요. 아 진짜. 네, 예전 차 기준으로 15킬로에서 30킬로가 빠졌거든요. 저걸 띄면 네, 요즘 차는 한 40킬로 정도 이상 빠져요. 많이 바르니까. 네. 자 미션은 무슨 기술 뭐 들어간 거 있습니까? 그냥 ZF 8단이고요. 530이든 540이든 같은 기업이랑 같은 아 종합. 기업이도 같이 있어? 네, 같이 확인해봤어요. 출력이 다른데. 네. 아 원래 출력이 다르면 종감속비나 이런 걸 바꾸지 않아? 네, 근데 530까지는 다 똑같고. 아, 530 까지는? 540도 똑같고 M만 다를 거예요. 아 5 시리즈는 다 같다고 보시면. 같은 미션을 그냥 대신에 토크 대응 값은 다르겠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토크 컨버터도 같이. 네, 같이 써요. 아예. 네. 그러면 얘가 출력이 더 낮으니까 미션 수명이 훨씬 길겠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일치할 수 있겠죠. 그치? 네, 네, 맞아요. 아, 같은 미션인데 출력이 작으면 네.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 아니야? 네, 그쵸. 이게 여러모로 530보다 나은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왜냐면 궁극의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530도. 그치? 540보다도 아래고, 어. M보다도 또 아래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얘가 좀 합리적인 선택 같지 않나 싶어요. 야, 그리고 이 단열재가 정말 잘 돼 있어. 네. 어디 하나 꺾고 어디 해서 생략된 부분이 없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장판 깔듯이 그냥. 그러게요. 우리나라 차들은 소재도 얇은 거 쓰지, 막 네. 쿠킹 오일 발라놓은 거 쓰지. 그리고 중간에 꺾기 어려운 데 있으면 안 발라버리지. 근데 얘네는 그냥 장판 깔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확실히 이게 명차야. 얘는 사륜 모델이 어차피 드라이브 샤프트는 위로 갔구나. 네. 위로 해서 실.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할 때 말한 게 맞아. 드라이브 샤프트는 열이 안 나.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 위로 이 단열판을 설치하지 않잖아. 네, 그쵸. 그때 우리가 무슨 차 하면서 네. 드라이브 샤프트에 열이 나나 어쩌는데 그런 회사들이 다 그러니까 헛뻥인 거야. 그죠. 얘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소음이 나니까 정확하게 흡음재를 흡음재만 해놨잖아. 넣고. 흡음재만 해서 여기를 딱 막고 맞아요. 그리고 열이 나는 여기는 단열판을. 네. 이게 그러니까 설계의 진석이라는 거죠. 그죠. 괜히 우리가 BMW를 칭찬하는 게 아니지. 맞아요. 이렇게 잘하니까. 이 국산차들은 어. 왜 여기에 뭔 터널형 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못 가리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 다 삭제하고 네. 가고. 그걸 과감하게 설계 변경을 한번 해볼 필요가 돈 있는데. 들잖아. 아니 언제까지 한 10년, 20년 동안 돈 그걸. 들잖아. 어차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하게, 싸게. 그리고 어려우면 어떻게? 패스. 패스. 어차피 안 할 거잖아. 네. 어차피 뭐 지네 안 해줄 건데 뭐 역시나 압박 붕대를 사정없이 신신 파스를 다 붙여놨어. 어디 하나 진짜 얘네는 이거
실란트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발라놨네. 다 어디 안 발린 곳이 없어. 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리어 서브 프레임을 알루미늄을 엄청 큰 걸 썼단 말이야, 좋게. 네. 잘 잡아놨어. 여기까지. 네. 홀딩도 되게 여러 부위 넓게 끝까지 잘 돼 있고. 근데 아까 지적했던 네. 그렇게 현가 질량을 가볍게 해야 되고 네. 또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서스펜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돈을 아끼겠다고 차라리 여기를 스틸을 쓰고 요 이 서브 프레임을 네. 이런 거를 알루미늄을 다 넣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맨 위에 어퍼암 하나만 알루미늄을 쓰고 네. 밑에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 스틸을 썼다는 거지. 근데 박 사장은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530 리뷰할 때까지만 해도 원가 절감이다. 이거 지난 세대보다 원가 절감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 머드가드를 빼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스틸이. 그러게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차에 들어가는 그 약간 둔탁하고 무거운 네. 로우암이 아니고 네. 굉장히 부실할 정도로 네. 이러다 부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럴 얇은. 정도로 얇은데 보면은 요 정도 크기로 하려면 알루미늄은 이제 중공으로 암을 만들진 않거든요. 이제 너클이나 뭐 이런 서브 프레임은 중공으로 만들지만 다 채워서 만든단 말이에요. 채워서 만들 때랑 스틸로 이렇게 빈 구조, 그러니까 중공은 아닌데 이제 빈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무게를 보면 이 스틸이 훨씬 가벼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래? 네. 얘가 더 가볍다고? 네. 이렇게 얇게 해놨으니까 네, 굉장히 얇게. 절곡으로만 한 거잖아 네,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알루미늄은 통으로 하면 알루미늄이 더 무거울 것 같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현가 질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스틸을 썼다? 네, 그러니까 맨 윗부분은 저 어퍼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루미늄을 승차감하고 쓴 지켜야 거예요.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강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쪽은 굳이 강성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경량을 하면서 스틸을 쓴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는 경량과 단단함이 같이 필요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량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하자니 네. 돈도 돈이거니와 얘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더 거네. 무거워지죠. 더 두꺼운 걸 써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구조를 보면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그 BMW 넓적다리 생각나시죠? 무겁잖아. 넓적다리 무겁죠. 옛날 알루미늄이라 우스들이 승차감은 좋겠지만 무겁잖아요. 들어간 거. 그러니까 얘는 다른 부분에 알루미늄을 다 썼잖아요. 너클, 그렇지. 그다음에 서브 프레임, 그다음에 어퍼암. 이게 차체로 다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알루미늄을 썼기 때문에 그 승차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진동에는 대신 강성이 필요한 건 더 얇게 해서 가볍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아, 예리한 지적이네. 네. 이거 딱 봐도 진짜 가벼워 보여. 진짜 가벼워요. 굉장히 얇게 해놔. 근데 이렇게 하면 강성이 될까? 강성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다. 네, 강성이 되니까. 예리한 지적이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얇고 하니까 서스펜션 그 양쪽 스테빌리티도 부담이 적으니까. 대신에 얘 자체의 홀딩 능력과 서스펜션의 운동 범위가 꽤 좋기 때문에 네. 스테빌라이저의 의존도를 낮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댐퍼가 얇은 거 아니야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가 질량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 쇼의 감쇄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빌도 얇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박 사장의 그 주엇 같은 추론과 어떤 이 판단 능력이 맞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네. 알고 봤더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원가 절감이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뭐 수습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원가 절감이다. BM에서 물어봤더니 저희는 그냥 돈이 이게 싸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떡할 거? 싼데 잘했다. 싼데 잘했다? 그때 가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뭐 잘했네 싸게. 아 근데 진짜 상당히 일리 있다. 네. 이런데 이렇게 크게 추를 하는 건 다 진동 댐퍼네. 네, 맞아요. 스테빌라이저가 움직이면서 진동이 생길까봐. 네, 여러 막 차체 움직임에서 진동이 있으니까. 여기 있네 플랩. 네. 아, 거기 플랩 달고. 네. 여기는 없고, 그지? 네, 네. 없고 여기는 플랩이 있고 여기는 플랩이 없고. 네. 참 BMW 얘네들은 차를 만들 때 여기 이제 빨간 선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배터리가 여기 있네. 네. 그러니까 여기 단열판 넣은 거고, 그지? 여기서 배터리가 나가는 거잖아. 여기 맞아요. 빨간 줄 있는 거 보면 아, 무게 중심이. 와, 그리고 배터리 자리는 내려놨어요. 네. 밑으로. 그죠? 최대한. 최대한 밑으로 물론 내리는 트렁크 공간 확보도 있지만 무게 중심. 내리기도 했고 음. 그다음에 뒤로
보통 이런데 국산차들은 다 비어 있거든요. 어디. 여기 막 배선 보이잖아요. 아, 그렇지. 센서 보이고. 어. 근데 거기도 다 막아놨어. 그렇게 잡아놓고 알루미늄으로 잘 막아놨어. 엔트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꼼꼼한데? 네. 어떻게 이게 5 시리즈의 엔트리라고 할 수 있지? 저도요.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여러 그지? 가지. 자, 오늘 박 사장 오늘도 주엇 같은 설명. 오늘도 또 엔트리라서 나는 가볍게 끝날라 근데 역시나 또 3시간 넘게 촬영을 하고 엔트리라 사실 뭐 볼 거 없다고 내가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생각했어요. 후딱후딱 가자 그랬는데 오늘도 사실 허를 찌르는 주엇 같은 설명이 한 3개 나왔어. 네. 보통이 아니야.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기부터 얘기할게요. 네. 신차 값이요. 네. 한 6,300, 6,300. 근데 기본 DC가 한 4,500. 네. 그 뭐 받고 따당 치고 뭐 하고 하면 한 7, 8, 900까지 할인이 된대. 아. 그러면은 5,500에도 살 수 있다는 거야. 아. 새 차를 530에 비해. 지금 530이랑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 안에 뭐 나파 가죽이라든가 제가 옵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어라운드요. 안에 실내 엔터테인먼트 오디오. 기능이라든가 AV 기능들이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음. 이 차가 전체적으로 엔진, 그다음에 하체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그 조화롭다는 거예요. 좀 더 530보다 어느 부분에서 봤냐면 첫 번째로 그 엔진 쪽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더 고압축이에요. 고압축이고 그다음에 실용 구간에 있어서 그 절대적으로 출력이 낮게 느껴지지 않게 구간 세팅이 잘 돼 있는 차 같아요. 첫 번째로 그거가 좀 높게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서스펜션도 530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5 시리즈보다 원가 절감형은 아니에요. 520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스펜션이 잘 들어갔고 그 서스펜션이 왜 잘 들어갔냐라고 한다면 530이랑 같은 구성이라고 봤을 때 그 휠 인치라던가 타이어의 적정한 편평비 이런 것들이 얘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 부드러운 세팅이랑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는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 이런 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재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누락되는 것들이 없고 할인해서 5,500이야. 산다 안 산다? 저는 살 것 같아요. 오. 저 같으면은 저는 만약에 사면은 그냥 그러니까 중형에서 경제적인 모델 그리고 합리적인 모델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박 사장이랑 나랑 1년 동안 60대 정도 리뷰를 했거든. 네. 60 많이도 했어. 네. 60대. 그 중에서 사고 싶다고 한 차가 5손가락 안에 안 들어. 맞아요. 그렇지. 우리가 세네대? 사고 싶다고 세네대? 한 게 한 3-4대밖에 안 돼.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사고 싶다고 한 거잖아.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차가 좋은 거지, 가격 대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도 주악 같은 설명 수고했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두셋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오늘도 좋아요.